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요, 이집트 미라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딩몬이의 친절한 이집트 미라전 오디오 가이드. 지금부터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약간 으스스하죠? 미라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피라미드는 언제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집트 미라 전시회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죠. 고대 이집트의 역사. 네, 고대 이집트의 역사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한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당시 고대 이집트에는 메네스라 불린 파라오가 있었는데요. 파라오 메네스는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 통일 국가를 완성시키면서 본격적인 고대 이집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가 5000년 전이었고요. 이렇게 고대 이집트의 첫 번째 지도자, 즉 파라오는 메네스였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파라오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30년 즈음의 파라오였는데요. 왜 클레오파트라 하면 우리는 이분의 아름다운 외모를 떠올리죠. 이처럼 클레오파트라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으로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정치인들을 이집트 본인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요. 또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 안토니우스까지 이집트 편에 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는 망해가는 이집트를 살려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이 좀 꼬여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클레오파트라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피라미드. 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역시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 대왕 피라미드가 맞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000년에서 4700년 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돌이 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어림잡아서 한 300만 개 이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피라미드 돌 하나의 무게만 하더라도 2.5톤, 2500kg이라고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이 피라미드 하나를 짓기 위해서 약 10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30년 이상을 일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이집트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라. 네, 미라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몸에 연고와 식물즙 등을 바르고 천으로 감아서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의 종교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잠시 몸을 떠나지만 나중엔 다시 그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버리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과 사후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썩지 않은 죽은 사람의 몸, 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라는요, 보통 나무로 만든 관에 넣은 다음에 돌로 만든 두꺼운 관에 다시 넣어서 보관했다고 해요. 전시회 내에서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미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의 대표적인 또 다른 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로제타 스톤. 네,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물, 로제타 스톤이에요. 이 로제타 스톤을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총 3가지 각기 다른 문자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적혀있는 문자의 종류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문자와 중간에 있는 문자가 그 유명한 이집트 상형 문자인데요. 근데 로제타 스톤 맨 밑에 보시면요, 살짝 익숙하죠?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예요. 이렇게 로제타 스톤에는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함께 쓰여 있는 고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 최초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로제타 스톤의 발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상형 문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절대 읽을 수 없었겠죠. 지금까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 유물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집트의 신들. 네, 이집트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4남매의 신들이 있는데요. 첫째 형, 부활의 신이자 사후 세계의 지배자 오시리스가 있고요. 둘째 누나, 하늘의 여신 이시스가 있습니다. 또 셋째 형이자 전쟁의 신인 세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여동생, 죽음의 여신 네프티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남매의 신들은 서로 결혼을 했는데요. 첫째와 둘째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결혼을 했었고요. 셋째와 넷째 세트와 네프티스가 서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누비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 영화 속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이집트 신인데요.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형 문자 속의 아누비스는 주로 심장에 무게를 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집트의 유산 파피루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피루스. 네, 파피루스는 갈대와 같은 풀로 만든 고대 이집트인들의 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종이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페이퍼죠. 이 영단어 페이퍼의 어원이 바로 이집트의 파피루스입니다. 와우, 알게 모르게 정말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집트의 간단한 역사와 피라미드, 미라, 로제타 스톤,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파피루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이 직접 이집트의 유산을 전시회에서 만나보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재미난 관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